구리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동아 후보가 구리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핵심 공약을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2025년 기준 구리시 재정 자립도가 27%로 경기도 평균인 50%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지역 현장을 직접 누벼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 경제를 되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입장입니다. 신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경선 역시 시민과 당원의 선택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승남 전 시장과 권봉수 후보와의 치열한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만큼 그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멈춰있던 GH 이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원대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울 편입이 아닌 서울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복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공약으로는 지하철 6호선 연장과 GTX B노선 갈매역 정차를 제시하며 출퇴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평이지구 개발을 단순 주택 공급이 아닌 기업 유치 중심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고 노후화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AI 기반 물류단지로 이전 재편하겠다는 구성도 내놨습니다. 또 동구릉 일대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관광이 결합된 역사문화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구리시가 장기간 정체된 이유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협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2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정체된 반면 인접도시인 하남은 2배 이상 성장했다며 정책 연속성과 협력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중단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시민과 의회, 행정이 함께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장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현직 시장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은 강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외 협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신 후보는 이번 선거가 구리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후보님. 네, 이번에 구리시장 예비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확정된 신동아입니다. 구리 시민이 구리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아 후보님,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2025 회계년도 결산 기준으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7%입니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55%인 것을 감안할 때 정말 구리시의 경제 심각한 위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윤호중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입문한 이후에 구리시의 경제 골목골목 누빈 지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구리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면 당연히 구리시 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부터 하겠다는 각오이고요. 이것은 단 한치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구리시의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되살아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왜 신동아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에 가선거구의 4인 선거구에서 다번을 받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응원, 지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전 시장님과 권봉수 구대 구리시의 전반기 의장님과 함께 3명이 매우 각축을 벌이는 경선을 통해서 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열망이 저에게 모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구리시에 애정을 가지고 구리시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 여러분들께 그에 대한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자신 있는 1순위 공약은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확정된 현직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시 서울 편입을 줄기차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도 서울시 편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을 부러워하는 구리시가 아니라 서울이 부러워하는 구리시를 만드는 것이 온전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멈춰섰던 GH 구리 이전이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조속하게 재개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연 매출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GH 구리 이전 제가 가장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구리시장 후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 또 국회가 함께 나서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또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에 찾아가서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GH 구리 이전이 다시 조속하게 재개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정치를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지역의 변화는 무엇이고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리 시민들께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이 멈춰지거나 백지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2010년에 처음 구리시 의원이 되었는데 그때 구리시 인구가 19만 8천 명이었습니다. 강 건너 하남은 2010년에 제 기억으로 15만 6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구리시는 여전히 19만 명에 불과하고요. 하남은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16년 만에 하남은 인구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남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에 구리시는 멈춰섰던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이렇게 멈춰섰던 구리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공직자가 우선 존중받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시장이 무엇을 결정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미리 시민들하고도 소통하고 의회와도
일정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사업 추진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든 뭐 철도 교통 문제 해결이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이전에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 구리시장과 또 구리시의 국회의원, 또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가겠다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가 어려운 관계였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경기도와 구리시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사실은 구리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또 의사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구리시가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제가 시작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경기도와 중앙정부 또 가능하다면 국회와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먼저 조속하게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또 상대 후보의 어떤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백경희 시장님께서는 이미 2번의 구리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으로 출발하셔서 행정 실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구리시가 4년 동안 결정적으로 행정이 멈춰섰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부님, 이번에 핵심적인 공약과 1순위 공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리시는 경기 수도권 동북부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지요. 근데 더욱더 구리시가 이 수도권 북부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우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6호선 구리 연장 해야 되고요. 또 송도에서 마석까지 오는 GTX B노선 갈매역 정차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출퇴근하기 좋은 도시 또 어디든 가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토평 2지구 이미 공공택지지구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아마 올해부터 보상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K컬처와 관련된 다양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1997년에 개설이 되어서 이미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고 유통구조가 다변화가 되어서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이커머스 물류사업 도시인 산호동으로 이전을 시키고 또 AI에 기반한 물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수도권 동북부의 농수산물 유통의 미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 농산물 도매시장 현 부지를 이전된 부지가 약 5만 6천 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활력 넘치는 그
도심 복합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호동의 이커머스 물류단지 사업은 농산물 도매 시장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AI에 기반한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심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동구능이 세계 유네스코가 등재한 세계 문화유산, 그러니까 동구능만 문화유산이 아니고 조선 왕릉군 전체가 문화유산이거든요. 그 중에 으뜸이 동구능입니다. 태조 이성계 건원능에서 철종의 아버지까지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총 망라한 왕릉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릉군하고 같은 산에, 이쪽 산에 동구능이 있는데 산 정상을 중심으로 이쪽에 군부대가 있어요. 이 군부대 이미 용도 폐기돼 있거든요. 57사단. 크게 봐서 훼손된 면적이 4만 평 정도 되고, 훼손되지 않은 녹지가 4만 평, 그래서 한 8만 평 정도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를 이제는 용도 폐기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달라,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K컬처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K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 많은 공연 관람객들이 오거나 청소년 학생들이 왔을 때 그 조선, 우리나라의 역사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쉽게 설명하면 전주의 한옥마을과 용인의 민속촌을 합한 형태의, 그래서 중앙선 해선 부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광화문과 같은 큰 그 문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옛날 조선시대의 저작거리도 좀 복원을 하고, 실질적인 세트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 체험장도 만들어서 자개공예라든가 북이라든가 다양한 우리의 역사 뿌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전통 체험장도 만들고, 상설 공연장도 만들고,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왕행차 재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토요일 공휴일에 재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역사 뿌리를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다가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선왕조 테마 특구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수도 방위 전략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보병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보병 중심의 수도 방위 전략은 이미 폐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57사단을 이전시키고,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하든지 그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우리시가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8만 평 부지를 수도권의 어떤 역사 테마 특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윤호중 국회의원님과 함께 또 국회도 설득하고 또 문화재청도 설득하고 해서, 그런 문화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조선 왕릉군이 있는 옆에 조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화청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협의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셨죠? 네, 국방부에서는 이미 용도 폐기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통신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국방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서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후보자님이 전에부터 맨날 그 이론이 아닌 행동, 말은 딱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례, 그 중에서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역할은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지휘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든 지방 공기업이든 모든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지휘자의 역할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다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007 가방 들고 경기도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또 중앙정부 부처도 찾아가서 구리시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시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무형 시장이 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제 많은 우리 지금 후보님들이 또 가장 또 많이 내세우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하고의 그 친분 관계를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떤 네. 친분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참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하고 있고 국민 주권 정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시는 후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면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말 실용적이고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나가시도록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지방정부의 일꾼들은 지방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후보보다는 이재명처럼 일하는 후보가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말 구리시의 내일을 책임질 일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 여와 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오직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구리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구리시가 더욱더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 검증된 일꾼, 또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